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2028년까지 3만 대 양산, 미국 공장부터 실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내년 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공장에 들어가고 진짜 일자리를 건드리고 진짜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호를 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도 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로봇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둘째, 이 변화가 일자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셋째,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은 약 2억 원, 연봉 1억 원 노동자 3명을 24시간 대체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합니다. 파업하지 않고 임금 인상 없고 24시간 일하고 휴가도 없고 산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경영자라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한국은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조 문제도 아니고 기업의 욕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19세기 산업혁명 때도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산업은 커졌고 직업은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AI와 로봇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다 뺏는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깁니다.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사람들은 단순 반복 노동, 생산직, 규칙적인 사무직, 데이터 입력, 검사, 조립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일은 자동화가 가장 쉽습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로봇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로봇이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봇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조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노동자 대 자본가였다면 지금은 기계를 쓰는 사람 대 기계에 밀려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실직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로봇을 가진 쪽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고 로봇을 못 가진 쪽은 임금 협상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로봇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로봇에게 대체될 쪽에 설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경제 서민 채널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나 로봇은 대기업 이야기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기회가 있어. 그런데 역사를 보면 기술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항상 투자자였습니다. 증기기관 시대에는 철도, 전기 시대에는 전력과 가전기업, 인터넷 시대에는 IT 기업, 스마트폰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AI와 로봇입니다. 앞으로 돈이 몰리는 곳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봇을 만드는 회사, 두 번째, 반도체와 AI 칩을 만드는 회사, 세 번째, 공장과 물류를 자동화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로봇 한 대가 움직이려면 수십 개의 센서와 수백 개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어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질수록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중요해진다. 월급만으로는 AI 시대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AI와 로봇 기업의 장기 투자, 반도체와 자동화 관련 ETF 활용, 성장과 배당을 함께 가져가기. 결국 구조는 단순합니다. 로봇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주주로서 나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투자와 함께 개인 차원의 전략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가장 안전한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AI를 잘 쓰는 사람,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AI를 관리하는 사람, 시스템 운영, 공정 설계,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AI를 소유한 사람, 주식이나 ETF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순 반복 업무에만 머무르고 기술을 배우지 않고 자산 없이 월급에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I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준비 안 한 사람을 먼저 밀어내기 위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로봇은 우리의 파트너일까요? 침입자일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동자 관점에서만 보면 위협이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AI와 로봇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도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경제서민 채널이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시대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